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신승엽입니다. 저는 세상에 다양한 차량이 있지만 완벽한 차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차량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하나씩 짧게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EQE인데요,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장점은 디자인입니다. 이 EQS에서 시작된 브랜드 패밀리 룩이 EQE로 그대로 이어졌죠. 사실 이 비율적인 측면만 본다면 EQS보다 EQE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앞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접했을 때는 살짝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실제로 보니 실물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특히 루프에서 트렁크 리드까지 떨어지는 이 쿠페형 라인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러한 형태,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는 미학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공기역학적인 성능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름다움과 공기역학적인 성능, 이 두 가지를 추구한 반면에 실내 공간적인 활용성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트렁크를 먼저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트렁크 용량은 E클래스 대비 100리터가 작은 한 430리터 정도가 됩니다. 벤츠 내에서 430리터라면 거의 한 C클래스급 정도의 트렁크 용량인데요, 골프나 캠핑과 같은 아웃도어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부족한 공간일 것 같아요. 트렁크에 이어서 뒷좌석 공간도 조금 손해를 봤죠. 물론 레그룸과 시트 부분, 이 하체 부분은 넉넉해요. 넉넉한데 이 상체 부분이 좀 불편한 게, 첫 번째로 이 헤드룸, 제 키가 이제 174인데 174인 제가 이렇게 허리를 딱 세우고 앉았을 때 머리가 닿아요. 이 시트와 등받이 각도가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 장거리 운행을 한다면 편한 자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가 패밀리 세단 혹은 비즈니스 세단으로 뒷좌석에 중요한 부모님이나 혹은 의전용 차량을 쓴다면 이 시트 포지션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장점은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화려하고 우아해요. 굉장히 고급스럽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 2개와 HUD, 그리고 이러한 패턴들, 마치 명품 가방에서 볼 수 있던 이런 패턴들과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시트에 대한 착자감, 그리고 손이 닿는 스티어링 휠에 대한 촉감들이나 소재 마감들도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어요. 특히 저는 낮보다 밤에 이 차를 한번 타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밤에 운행을 한다면 지금도 화려한 인테리어지만 밤에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정말 극대화되면서 운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주의력이 흩어질 정도로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벤츠 이 차량이기 때문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의 설정, 그리고 구성들, 그리고 송풍구의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서 인테리어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 벤츠답지 않게 좀 디테일이 살짝 떨어져요. 예를 들어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을 사용하려고 여기 핸드폰을 넣었는데 이 컵홀더가 있으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컵홀더가 있으면 핸드폰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컵홀더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접어두고 사용을 해야 돼요. 차라리 스마트폰을 다른 위치에 두면 어땠을까, 이러한 디테일이 좀 떨어지고, 이 운전석을 포함한 1열에서는 너무나도 화려한 인테리어에 감동을 했는데 2열에서는 좀 실망감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 송풍구 아래 텅 빈 느낌, 차라리 원형 송풍구를 이렇게 달았으면 어땠을까. 너무 이렇게 공간이 비어있고, 그 아래 이 USB C타입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뒷자리에서 또 하나 아쉬운 점을 꼽자면, 앞좌석은 열선과 통풍 시트 두 가지 기능을 다 지원하는데 이 뒷좌석에서는 열선만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헤드룸과 더불어서 이 뒷좌석에서 조금 불편함이 늘어나지 않나, 이 1억이 넘는 차량에 비해서 이런 디테일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장점으로는 휠 간의 휠베이스 거리가 3m가 넘습니다. 3m가 넘는 크기라고 하면 한 체급 위 대형 세단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그러다 보니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느껴집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열 헤드룸 공간은 작지만 성인이 아니라 아이라면
무릎을 쫙 편 상태에서도 앞좌석을 차지 않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이 뒷좌석에서 발로 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가 타고 있다면 이 넓은 레그룸 공간을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이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굉장히 긴 휠베이스를 갖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운전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 번에 돌아 나오지 못하고 유턴이라든가 방향 전환, 좁은 골목길, 그리고 주차장 등에서 이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휠베이스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 선회 구간이라든가 이 조향할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벤츠는 이 차에 후륜 조향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뭐 구독 서비스를 한다 안 한다, 구독 서비스로 넣는다 안 넣는다, 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비교는 주행 성능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내연기관다운, 내연기관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전기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단하고 묵직하지만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이 승차감과 주행 감각은 굉장히 고급 세단, 독일 럭셔리 브랜드의 고급 세단다운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어요. 이 속도를 높일수록 이 착 가라앉는 그런 감각이라든가 이 로드 노이즈, 풍조름을 굉장히 잘 억제하는 모습도 고급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 전기차 치고 무게 때문인지 이 초반의 가속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쭉 밀고 나가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여유롭게 가속력을 쭉 올라가는 점이 좋았고, 오히려 초반보다는 이 중고속 영역에서 이 탄력 있게 속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가속력이라든가 그런 부족한 점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이 주행 가는 거리도 제원상 470km인데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뭐 공조장치 등을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km는 충분히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히터를 켜고 했는데도 한 500km는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걸 보니 주행거리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반면 단점을 꼽자면 이 초급속 충전이 안 돼요. 이 차량 같은 경우 170kW, 400V 급속 충전은 지원이 되지만 이 800V급 충전은 지원이 되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초급속 충전기가 아직 보편화되진 않았어요. 물론 지금 당장 구매하는 시점에서 초급속 충전이 그렇게 내 주변에 없어서 뭐 별로 나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3년, 5년 뒤에 주변에 그런 초급속 충전기가 많이 보급이 된다면 그때 가서 좀 후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점, 그리고 이 차는 후륜구동 모델만 국내에 출시됐다는 점. 이 사실 독일 세단 후륜구동 모델 베이스로 국내에서는 이 겨울철에 빙판길 사고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뭐 포매틱이라든가 엑스드라이브, 쿼트로 등 이 사륜구동 모델들을 굉장히 선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차가 전기차인데 후륜구동만 출시됐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이 굴림 저항을 좀 낮추고 해서 주행 가는 거리를 좀 늘리고, 이 로드 노이즈, 전기차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 노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려고 많은 신경을 썼거든요. 상대적으로 겨울철에는 이 전기차용 타이어, 전기차에 맞는 타이어가 성능이 좀 떨어지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혹은 강원도나 뭐 경기 북부지방, 수도권 부분에서 사시는 분들, 이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겨울철 타이어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차량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하나씩 비교해 보면서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운전석에 앉아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전기차였지만, 이 뒷좌석, 탑승객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신승엽이었습니다. 벤츠답지 않다라는 말이 이러한 디테일들이 벤츠답진 않다.